다시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라는 친구는요, 기능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기능이라고 얘기해서 x라는 집단인 정의 역에서 y라는 집단인 공통의 영역, 공역으로 화살을 쏴서 어떤 한 점이 대응 하나로 만납니다. 대응 관계라고 얘기했고, 그 화살을 맞는 집단을 우리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오, 잘 돼 있네요. 좋아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뭐라 했냐면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단 하나씩 대응을 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어요. 함수 종류들. 자, 상당히 많았는데요.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있었고요. 됐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다면은 반비례 함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같은 함수. 이거 혹시 기억나요? 서로 같은 함수? 같은 거를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 선생님 예시가 어떤 거 들었냐면은 x가 마이너스 1, 0, 1일 때 fx는 x고 gx는 x 세제곱이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서로 같고 0 넣고 서로 같고 1 넣고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다뤘냐면 상수함수라는 친구를 다뤘어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였냐면은 y는 3이라고 봐. 그래서 어떻게 생겼던 거? 그래프 형태로는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표적으로. 한 놈만 주어패러가는 함수, 상수함수가 있었고요. 다음 네 번째로는 항등함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로 해서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서 보통 i를 많이 적게 하는데 어떤 느낌이 바로 얘예요. 예시가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누구 나왔다? 마이너스 1 나왔다. 딸을 넣었더니 내가 나왔다. fx는 x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친구, y는 c의 구조를 이루는 친구,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누가 있었냐면은 1대1 함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1대1 함수. 이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대인 마크다. 한 놈씩만 마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여섯 번째로는 1대1 대응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응이 뭐였냐면은 1대1 함수인 거, 대인 마크는 하되 여기 추가적으로 누구?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신경 써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1대1 함수 체크법은 만약 그래프로 나온다면은 가로선 긋기 이렇게 얘기했고요. 함수의 결정은 세로선 긋기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별거 안 했죠? 지난 시간? 사실 상당히 많이 한 겁니다. 이게 10분의 1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버전업을 시켜볼까 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는 내용부터 하자면은 절대값 함수라는 친구입니다. 페이지로는 214쪽에 절대값 함수라고 하면서 따로 나와 있긴 합니다. 됐죠? 근데 거기 있는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보던 친구는 사실 이 친구예요. 사실은 이 친구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원래 y는 x라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실제 음수 나오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아니 3 같은 거 나오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그럼 이 음수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올라가게 되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냐면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만 예시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합니다. fx가 만약에 2차 함수야. 이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 없다? 대충이라도 그릴 수는 있다. 맞죠? 많은 것부터 가능하죠 혹시? 이 정도? 맞나요? 네. 그럼 만약에 y는 절대값 fx라고 한다면 방금 위에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을 그대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양수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주면 된다. 재민이가 손 들고 있는 거. 눈 웃음 해줘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재민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됐죠? 근데 이 절대값이 어디에도 있을 수 있냐면 F 안쪽에 이렇게 있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혼장해 사람들이. 자, 이건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x가 양수면 그대로 나오죠. 네. 양수면은 원래 썼던 여기 썼던 원래 함수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일단. 근데 생각해봐.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값이 어때? 같죠. 그래서 3 넣은 거랑 마이너스 3 넣은 것도 같고요. 2 넣은 거랑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같고요. 이게 이렇게 돼요. 즉, 이 표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y축 대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y축 대칭하면서. 그럼 얘도 질문하는 거야. 어떤 거? 절제도 절대값이 누구예요? 어떻게 하면 너? 이 밑에 있는 까만 부분을 위로 올려서 잼민이 두 명이 커플처럼 손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자면 하나만 더. 잘 안 나오긴 한데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환장합니다. 이것도. 자, 기본적으로 2차 함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1이랑 3. 이건 이해될 거예요. 근데 y가 양수만 나와야 돼. 왜? 이 절대값은 언제나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fx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그럼 이 음수라는 게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다. 일단 지워. 못 나오니까. 근데 꼭 얘가 플러스만일 때가 있어? 절대값은 마이너스도 신경 써야 돼서 약간 컵 두 개 붙여놓은 것처럼 이런 모양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는 사실 변형이 너무 많아.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선생님은 뭐 네 가지를 다 알려주긴 하지만은 네 가지였다 참고로. 참고로 이 모양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뭐 이런 것까지도 응용해서 나올 수 있고 사실 이 모양이 제일 많이 나와요. y축 대칭 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 라는 친구고요. 여덟 번째로는요, 절대값만큼은 아닌데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운 친구, 바로 가우스라는 친구예요. 혹시 들어봤어요? 가우스? 처음 들어보나요? 혹시 이런 기호 본 적 있어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이런 표현 혹시 본 적 있어요? 이런 멘트 본 적은 있어요? 저게 가우스라는 거예요. 근데 가우스는 원래 뭐냐면은 사람 이름이야. 영국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아저씨가 정수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 아저씨는 대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수학의 여러 가지 분면 중에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가 있어요. 더하면 얼마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 하면 2 더하기 3 한다면 이렇게 하죠. 그 아저씨는 1과 10을 엮으면 11이고 2랑 9를 엮어도 11이고 3과 8을 엮어도 11이고 어머나 이렇게 보니까 11이 5개 나오네. 55개네 하고 만들어낸 아저씨기도 해요. 똑똑한 아저씨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아저씨가 정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런 기호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해석을 같이 해보자. 예를 들어 가우스 0.3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해석한가요? 0.3보다 크지 않다. 다른 말로 이 크지 않다의 다른 말이 뭐냐면 작거나 같은 이라는 뜻이야. 그럼 작거나 같은 것 중에서 최대의 정수 0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1.5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라고 하는 거야? 1. 그럼 가우스 3 이런 거는요? 3. 3이에요. 오, 똑똑한 걸. 그럼 조금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얘는 뭐 할까요? 잠시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예. 왜?
얘는 수직선을 그으면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거든요. 작거나 반대쪽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이렇게 안 해봤을 뿐이지 사실 이미 다뤘어. 이렇게 멘트를 안 했을 뿐이지 다뤘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 대수 과정에서도 한 번 더 다룰 거야. 이 가우스는 사실 다른 의미로는 정수 부분이라고 읽어요. 정수 부분. 루트 2 같은 거 방금 예시 들었는데요. 루트 2는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0. 1입니다. 1.414니까요. 아, 1 더하기 0. 얼마 얼마로 이루어진 친구예요. 루트 10 같은 경우는요. 3. 3 더하기 0. 얼마 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2 할 때 맨날 정수분 뭐야? 1이요. 소수분 누구야? 루트 2에서 1 뺀 거예요. 이지랄을 했다는 거야. 근데 가우스 시어봐. 누구야? 얘야. 가우스 시어봐. 누구야? 얘야. 즉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이 뒷부분을 우리는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소수 부분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무조건 양수 부분이어야 돼. 음수면 안 돼. 그때 그 앞대가리를 정수 부분이라 하거든요. 그게 사실 가우스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마이너스 루트 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몇이야. 그럼 내가 소수는 0과 1 사이라 했지. 누가 마이너스 1과 0이라 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그거 어차피 똑같아. 세임이야. 그럼 얘 둘이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얘가 0. 얼마야. 그냥 플러스 바뀌어.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돼도 아까 우리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2였다 라고 얘기하고 대수합 들어갔을 때 대수를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친구는 로그라는 단어는 한 번 더 배웠거든요. 로그, LOG 나온 밑둥 같은 그 친구한테 이제 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의 범위가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일 때는 가우스 x값이 무조건 뭐 나올까?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누구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맞아요. 모두 다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0부터 1이면요? 0. 0이죠. 잘 따라오고 있네요. 1부터 2까지면요? 1. 1이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뭔가 규칙적으로 좀 바뀌는데 그거를 그래프로 한번 볼까? 이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 했어요. 분명히 맞죠? 여기 0이잖아요. 근데 뭐 나온대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온대요. 이렇게 그려주란 거야. 마이너스 1, 짠, 이런 식으로. 0부터 1까지는요. 여기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가달라는 거예요. 1부터 2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색칠 뚫려있고요. 색칠 뚫려있고 이런 식으로 면봉 놓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 그냥 y는 가우스 x라고 한다면 계단 형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어떤 함수도 있냐면 y는 x 가우스 x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이 범위를 따져가지고 대입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대각선 면봉들이 계속 놓여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한번 써봐 하고 있던 문제였으면 실제 문제였습니다. 교재 있는 문제. 무튼 이 가우스 아저씨도 상당히 중요는 했는데 나오기가 좀 힘들어. 부담스러운 문제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절대값 함수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응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응용을 뛰어넘은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9번째로는요. 9번째로는 우리는 이런 말을 써요. 제가 적는 FT는 모두 다 함수입니다. 됐죠? 우함수와 기함수라고 읽습니다. 우함수와 기함수라고 읽습니다. 됐죠? 이것도 다 한자예요, 사실은. 우는 짝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B는 홀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자, 그럼 우함수는 짝수고 기함수는 홀수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은 우함수는 이렇게 적어요. fx는 f-x다. 기함수는 fx는 마이너스 위치는 어디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둘 중에 어디든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누구의 부분 바뀐 것 같아? 바로 안쪽에 부호만. 정확히 보면은 x라는 친구의 부호만 바뀐 거야. 얘는 x의 부호도 바뀌었는데 바깥쪽도 바뀌었죠. 바깥쪽은 보통 y 값이거든요. y는 fx, y는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f-x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x랑 y 부호가 동시에 변화된 친구고 얘는 x의 부호만 변화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오래됐어. 이 책 기준 4단원에서 대칭 이동이라는 식을 하나 배웠거든. 우리가 x의 부호가 바뀔 때는 어느 축 대칭이라는 게 혹시 기억나요? X 부호가 달라져. Y축 대칭. 맞아요. y축 대칭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합니다. 둘 다 부호가 바뀔 때는요. 둘 다 부호가 바뀔 때는 둘 다 대칭. 두쪽 다 대칭. 그거를 한 번에 얘기해서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y축 대칭? 누구랑 비슷해? 잠깐 얘기할까? 이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안 적고요. 때로는 이렇게 안 적고 y는 f 절대값 x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의미적으로만요. 의미는 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y축 대칭함수의 대표 주자는 누굴까? 생각을 조금 해보라는 거야. 그게 누구야? 2차 함수야. y는 x제곱 쫙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 얼마 이렇게 보면 깔끔하니 이런 거야. 맞죠? 그래서 왜 짝수라는 의미를 갖게 됐냐면 짝수 차수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짝수 차수들. 예를 들어 x 제곱,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누구도 가지고 올 수 있냐면은 상감수가 어떻게 생긴지 혹시 기억나? 이렇게 생겼어요. 얘 여기 기준에서 커팅해서 만져봐봐요. 똑같거든요. 됐죠? 짝수 차수와 상수함수의 뭐 콜라보인 뭐 x제곱 플러스 3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해됐을까요? 네. 기함수는 그러면 홀수라 적어놓은 이유는 뭐겠어? 무슨 차수들을 가져오려고? 홀수 차수들. 자, 대표적으로 y는 x예요. y는 x 어떻게 생겼어? 요거였잖아. 그리잖아. 그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둘이 원점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제곱 더하기 뭐 2x 이런 것도 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 상수 붙으면 안 돼요. 상수 붙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한 놈이 더 붙어요. 추가적으로 한 놈이 더 붙어요. 바로 누구냐면 절대값 기함수입니다. y는 절대값 x. 저 점선 지우면 어떻게 돼? 실제로 y축 대칭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함수 기함수는요 사실 여기서 언급은 하거든요. 원래 언급은 하는데 많이 다루는 곳은 이제 2학년 2학기 거 미적분 원에서 많이 다루게 되고 선생님도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이 다루긴 합니다. 왜? 소리 존나 많았거든요 여기서.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만약에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누굴까요?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요 한 녀석 제외하고예요. 둘이 같은. 우와.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 x 빼기 x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기함수입니다. 왜? 홀수 차수 더하기 홀수 차수야. 곱하는 게 아니야. 제곱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1차 더하기 3차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3차야. 이 친구는 기함수야. 근데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요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막 이런 느낌이야. 그거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우함수 곱하기 무함수 뭐겠어요? 우와. 이게 무조건 우함수예요.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요? 우와. 오 맞아요. 우함수예요. 그럼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와. 1차 곱하기 2차는? 기함수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쵸? 근데 얘를 합성하게 얘기해버렸네. 합성이라는 친구는 이제 다음 10번째 함수로 얘기할 건데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면 정확하게 언급은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무함수, 기함수까지는 좀 잘 알고 있으면 유리할 것 같다. 질문.